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GTK 포토샵 1급 1번 문제에 출제되는 패스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패스 저장은 보통은 펜툴로 그려서 패스를 저장하는데, 최근 경향은요 기존에 있는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패스 상태를 완성하고 저장하는 경향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GTK 일러스트의 패스파인더를 활용한 방법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이 패스와 쉐이프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구 패널에 보시면은요 펜툴 사용해서 저희가 자유로운 형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에도 패스, 쉐입, 픽셀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 툴 한번 가볼까요? 네, 렉탱글 툴부터 커스텀 쉐이프 툴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할 예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타운 형태가 이렇게 추적되지 않으십니까? 네, 타운 형태가 보이고 있죠? 네, 이 T4T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타운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일일이 곡선 형태를 따면서 좌우 대칭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 방법보다는 기존의 쉐이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제가 문제 문서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위쪽 옵션을 보시면 쉐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쉐이프일 때, 패스일 때, 픽셀일 때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일 때는 드래그해서 그리게 되면 지금 설정된 포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타원 형태가 그려질 거고요. 점이 이렇게 4개 찍혀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창이 펼쳐져 있어서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린 후 봐도 어때요? 이렇게 위치, 크기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선의 속성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패스 작업에 대한 설정인데, 왠지 낯익죠,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연산에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산에도 있는 아이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모양 도구로 그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위에 타원을 그렸기 때문에 엘립스 1이라고 해서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드래그해서 타운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색이 채워져 있고요. 레이어도 어때요?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쉐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선택된 쉐이프에 패스가 이렇게 임시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제가 처음 상태로 돌려서 이번에는 패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패스. 자, 패스 지정하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패스 작업 부분에 컴바인 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게 다른 설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색깔은 채워지지 않고요. 여러분 프로퍼티스는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패스 보겠습니다. 패스 패널에는 워크 패스라고 해서 작업 중인 패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여러분 여기 패스 작업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워크 패스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타원형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작업 중에라도 얼마든지 이 패스를 선택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줄맞춤,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Subtract Front Shape 했더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티가 안 나죠. 그런데 패스 패널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다른 타원과는 달리 이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타원에 나중에 그린 이 타원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 한번 하고요. 다시 Combine Shapes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패스를 선택 상태로 전환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컨트롤 D 하고, 자,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에 패스에서, 자,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 패널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필 패스 위드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지금 어때요? 여기 패스 패널 웍 패스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만 면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웍 패스에 선택을 풀면 이렇게 패스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면이 채워져 있는 상태의 레이어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연습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빼거나 더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레이어 패널과 패스 패널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픽셀을 선택해 봅니다. 자, 픽셀을 지정하고 드래그해서 그렸습니다. 자, 앞선 경우와 달리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 패스 패널 봤더니 아무 패스도 표시 안 되고요. 레이어 봤더니 레이어 추가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원형으로 포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진 상태로 그냥 메꿔진 채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포토샵에서 배우는 이 방식이 어때요? 비트맵 방식이죠. 자,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네모가 보이는데 이렇게 픽셀화 돼서 아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언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업할 거는요. 저희가 여기에서 쉐입이 아닌 패스로 지정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Combine Shapes 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T-포트의 손잡이 부분은 뚫려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큰 타원 형태에서 작은 타원 형태를 빼내는 방법을 쓰도록 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연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예제 소스 패스 저장을 오픈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컨트롤 R 하게 되면 눈금자 보기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자, 가로 400픽셀 정도의 위치에 안내선을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이 안내선에 대한 설정은 뷰 메뉴에서 쇼에서 가이드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디포트를 그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엘립스 툴 선택하고요. 패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개의 타원을 먼저 그려 놓습니다. 자, 미리 해 놨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타원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같은 패스상에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바인 쉐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이 채워질 부분은 이 워크패스 상에서 어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도 십자 포인터 아래 플러스 모양 되어 있습니다. 자, 뚜껑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보시면 둥근 사각형의 모서리 둥글기 정도는 옵션에서 레디우스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0픽셀 지정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하고 손잡이 부분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볼게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패스를 선택해주고 옵션에서 얼라인 부분을 클릭해서요, 얼라인 허리즌탈 센터스에서 이 가로상의 정렬이 맞춰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중앙이 맞춰졌어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고 안내선의 중앙을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향키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 풀었다가 다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이 곡선화돼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 패스를 그리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응용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쉐이프를 패스 상태로 그리고요, 컨트롤 T 해서 워프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형으로 변형할 수 있는 뒤틀기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조절점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곡선화를 시키시는데, 자, 좌우 대칭형으로 어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실 때는 엔터. 자, 모양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T14 물 따르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왼쪽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합니다. 자, 조절점 밖에 위치하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회전해서, 자, 이때 크기도 조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실 거고요.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전한 후에 완료하고 나서 다시 뒤틀기 워프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재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전한 후에 여기에서 다시 워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속해서 변형 상태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회전된 둥근 사각형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모양에 맞춰서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점도 이동해 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합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 있는 형태가 얼마나 비슷하게 되는지 일단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엔터 누르거나 옵션 바에 체크 표시 클릭하시면 자, 이 변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여러분 이 패스의 워크패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네. 엘립스 툴로 선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손잡이에 해당되는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네, 드래그 해서 겹쳐진 형태가 되게끔 살짝 겹쳐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위치를 수정하신다거나
다시 크기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T 해서 여러분이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을 뚫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위에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Subtract Font Shape 클릭하게 되면 자, 안쪽에 손잡이 부분이 뚫리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어때요? 얘가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잘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기가 작은 원을 안쪽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같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패스 오퍼레이션은요,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시고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기존에 그렸던 거에 다시 겹쳐 그리면 이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두 개의 타원에 정렬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중앙, 세로 중앙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모양을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렬을 맞춰 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개 원이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해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모양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절점을 드래그 해가지고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워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이동해서 손잡이 모양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누르거나 체크 표시해서 Ye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패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로 이제 여러분 완료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키 눌러도 되고요. 툴 패널에 화살표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같이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패스를 하나로 합칠 때는 옵션에 보시면은요. 자, 패스 오퍼레이션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패스 부분이 하나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손잡이 부분이 어색하죠. 네, 언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손잡이에 해당되는 두 개 타원을 머지 쉐입 컴포넌트로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이 외곽의 타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손잡이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되셨어요? 네. 자, 조금만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트. 자, 이렇게 해서 티포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패스가 풀리면 어때요? 안 보이죠? 그죠? 자, 패스 저장해 보겠습니다. 워크패스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시된 패스 이름이 있죠? 티포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저장이 되면 글자가 이탈릭체가 아니라 보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표시된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채워보겠습니다. 이때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투명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패널에 가서 자, 이곳에서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채워줘야 되죠. 네. 자, 디폴트 컬러에 스위치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바꾸시고 패스 패널 하단에
필 패스 위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포그라운드 컬러인 흰색으로 채워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시된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스의 점 상태를 푸시려면 이렇게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한 후에 자, 이곳에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네.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8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베이직스 클릭해서 이렇게 기존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세팅해 놓으면 불투명도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6자리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영문 입력 모드에서 06C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9FC 네. 자, OK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리고 색상 방향 보시고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글자 자체를 클릭하면 체크 표시도 될 거고 오른쪽에 여러분 설정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턴스 10 네, 사이즈는 5로 지정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펙트를 줬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모양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오너먼트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꽃 장식 2라고 되어 있는 커스텀 쉐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쉐이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 옵션에 자, 쉐입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후에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원래 저장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베벨 앤 엠보스와 함께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하시고요. 디렉션은 업 위로 지정한 후에 크기는 7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은 399 오른쪽은 F99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레디알 원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엔터를 쳐서 완료를 하시면 완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쉐이프 상태로 여러분 다양한 작업이 진행 가능한데 쉐입이냐 아니면 패스냐에 따라서 화면에 다르게 출력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